장례가 끝난 그날 그 집안은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재산부터 나눌 궁리를 했지요. 종가도 끝났네. 며느리는 더 붙어 있을 이유가 없지. 남편을 잃은 맏며느리는 그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아무도 그녀에게는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부터 그 며느리는 이미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외면당했다고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선택으로 버텨 끝내 이겨내고 종가를 다시 일으켜 세운 한 맏며느리의 이야기 지금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랑방 야담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영상 전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오늘 야담 시작하겠습니다. 종손의 장례가 끝난 날이었습니다. 상여가 마을 어귀를 돌아 나간 지 반나절이 채 지나지 않았는데 종가의 사랑채에는 벌써 친척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울음을 그친 이들의 입에서 나온 말은 고인에 대한 그리움이 아니었지요. 논이 몇 마지기인지, 집문서는 누가 보관하고 있는지, 빚은 얼마나 남았는지 그런 이야기들 뿐이었습니다. 종손이 가셨으니 이제 제사를 누가 지냅니까? 한 친척이 물었습니다. 제사야 지내야지. 하지만 농부터 정리해야 하지 않겠소? 다른 친척이 대답했지요. 안채 마루 끝에서는 상복을 입은 여인이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그 소리를 듣고 있었지요.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눈물도 이미 마른 지 오래였습니다. 다만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단단하게 굳어지는 느낌이 들었을 뿐이었습니다. 이 집은 사람보다 계산이 먼저구나.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사흘째였습니다. 아직 상중인데도 친척들은 재산 이야기를 서슴지 않았지요. 누구 하나 며느리는 어찌할 것인가 묻는 이가 없었습니다. 그저 종가의 땅과 집, 그리고 곳간에 남은 쌀이 얼마나 되는지만 따질 뿐이었습니다.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비틀거리지 않았습니다. 등을 곧게 펴고 부엌으로 걸어갔지요. 상 위에는 장례를 치르느라 손님들이 마시고 간 술잔들이 어지럽게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씩 천천히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찬물에 손을 담그자 손끝이 시렸습니다. 하지만 그 차가움이 오히려 정신을 또렷하게 만들었지요. 술잔을 씻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나는 이 집을 지킬 것인가, 떠날 것인가. 친정어머니는 이미 말했습니다. 아들 없는 종가에 남아있어 봤자 고생만 한다. 돌아오너라. 마을 사람들도 수군댔지요. 종손이 후사 없이 갔으니 저 집은 이제 끝이지. 그러나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이 집을 떠나는 순간 종가는 완전히 무너진다는 것을 말이지요. 친척들이 논을 나눠 가지고 집은 팔리고 재산은 끊길 것이 뻔했습니다. 마지막 술잔을 씻어 선반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마당을 바라보았지요. 해는 이미 기울고 있었고 사랑채에서는 여전히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며느리한테 물어봐야지. 이 집 어떻게 할 건지. 누군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천천히 사랑채로 걸어갔습니다. 문턱을 넘어서자 친척들의 시선이 일제히 쏠렸지요. 조용히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어르신들께서 의논하신 대로 따르겠습니다.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 속에 담긴 진심은 따로 있었습니다. 내가 나가면 이 집은 완전히 끝난다. 그러니 나는 남는다. 그날 밤 홀로 안채에 앉아 있었습니다. 촛불 하나만 켜둔 방 안에서 남편의 유품을 정리했지요. 낡은 두루마기, 갓, 그리고 책 몇 권이 전부였습니다. 그중 책 한 권을 펼쳤습니다. 종가의 내력이 적힌 족보였지요. 몇 대에 걸쳐 이어져 온 이름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마지막 줄에 적힌 남편의 이름을 손끝으로 쓰다듬었습니다. 당신은 이 집을 지키지 못했지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릅니다. 촛불이 흔들렸습니다. 그림자가 벽에 길게 드리워졌지요. 책을 덮고 천천히 자리에 누웠습니다.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눈빛만큼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 집을 살리는 일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장례를 치른 지 보름이 지났습니다. 친척들이 다시 모였지요. 이번에는 재산을 정리하자는 명분이었습니다. 종손이 세상을 떠났으니 종가의 재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집안의 큰어른이 상석에 앉았습니다. 머리가 희끗한 육촌 할아버지였지요. 담뱃대를 입에 문 채 천천히 말했습니다. 종가가 무너졌으니 이제 정리를 해야 하오. 마루 끝에 앉아 있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말없이 듣고만 있었지요. 며느리는 아직 절소. 친정으로 돌아가는 게 도리요. 여기 남아 있어 봤자 고생만 할 뿐이요. 큰어른의 말이었습니다. 다른 친척들도 고개를 끄덕였지요. 맞는 말이요. 아들도 없는데 뭐하러 종가를 지킵니까? 노는 우리가 나눠 관리하고 집은 팔든지 해야지요. 재산은 큰 집에서 지내면 되지 않겠소? 그 말들을 하나하나 들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참았지요.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습니다. 다만 두 손을 무릎 위에 얹고 꼭 쥐었을 뿐입니다. 이 사람들은 집을 지킬 생각이 없구나. 속으로 깨달았습니다. 집이 아니라 재산만 보고 있을 뿐이지. 큰어른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며느리, 내 말 들었소? 친정으로 돌아가는 게 좋겠소.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지요. 어르신 말씀 잘 들었습니다.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제가 이 집을 떠나면 재산은 누가 지냅니까? 큰어른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야 큰 집에서 지내겠지. 큰 집 어르신은 여기서 사흘 길입니다. 제삿날마다 오실 수 있으십니까? 그건 제사를 지내지 않으면 종가는 이름만 남습니다. 그것이 어르신들께서 원하시는 일입니까? 사랑채가 조용해졌습니다. 친척들은 서로 눈치만 보았지요. 아무도 선뜻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큰어른이 담뱃대를 툭 쳤습니다. 며느리 말에도 일리가 있어. 하지만 여자가 혼자 종가를 지킬 수는 없는 일이요. 그럼 노는 어쩌고 집은 어쩌겠소? 다른 친척이 물었습니다.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또렷하게 말했지요. 제가 지키겠습니다. 뭐라고? 이 집의 논도, 집도, 제사도 제가 지키겠습니다. 친척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여자가 무슨 농사를 짓겠다고 혼자서 종가를 운영한다?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고개를 숙였습니다. 더 이상 말하지 않았지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결심이 서 있었습니다. 말로는 안 되는구나. 보여줘야 한다. 그날 회의는 결론 없이 끝났습니다. 친척들은 불만스러운 얼굴로 하나둘 자리를 떴지요. 홀로 남아 사랑채를 정리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안채로 돌아와 밥상을 차렸지요. 혼자 먹는 밥상이었지만 제대로 차렸습니다. 국 한 그릇, 나물 2가지, 김치 한 접시가 전부였지만 정성스럽게 놓았습니다. 밥을 먹으며 떠올렸습니다. 친정으로 돌아가면 편하겠지. 친정어머니는 매번 편지를 보냈지요. 돌아오라고, 그 고생을 왜 하느냐고 말입니다. 친정에는 오빠가 있었고 조카들도 있었습니다. 돌아가면 편히 살 수 있었지요. 하지만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편한 것과 옳은 것은 다르다. 밥을 다 먹고 마당에 나갔습니다. 달이 밝았지요. 종가의 대문이 저 멀리 보였습니다. 오래되고 낡았지만 아직은 단단했습니다. 대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대문 앞에 서서 손으로 나무를 쓰다듬었지요. 나무는 차가웠습니다. 당신은 포기했지요. 혼잣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살아 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이 흔들렸지요. 대문을 바라보며 오랫동안 서 있었습니다.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친척들이 뭐라 하든 마을 사람들이 비웃든 자신은 이 집에 남겠다고 말이지요. 며느리가 아니라 이 집의 주인으로 남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친정에서 편지가 왔습니다. 어머니의 글씨였지요. 종이를 펼치자 익숙한 필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내 인생을 왜 남의 집에 바치느냐? 당장 돌아오너라. 짧은 글이었지만 그 안에는 어머니의 애타는 마음이 가득했지요. 편지를 접어 품에 넣었습니다. 답장은 쓰지 않았습니다. 무엇라 설명해야 할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며칠 뒤 친정 오빠가 찾아왔습니다. 어머니가 걱정하신다. 그만 돌아가자. 오빠는 다정하게 말했지요. 여기 남아서 뭘 하겠느냐. 종가는 이미 끝났다. 친척들도 다 떠났지 않느냐.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라버니, 저는 아직 이 집의 며느리입니다. 며느리? 남편도 없는데 무슨 며느리냐? 남편이 없어도 제사는 남아 있습니다. 제사를 지낼 사람이 저밖에 없습니다. 오빠는 한숨을 쉬었지요. 고집은 누굴 닮았는지 알았다. 하지만 힘들거든 언제든 돌아와라. 오빠는 그렇게 말하고 돌아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더 차가웠습니다. 저 집 며느리 아직도 안 나갔네. 종가 몰락하면 같이 망하는 법인데 왜 저러고 있는지 모르겠어. 여자 혼자 농사? 웃기는 소리지. 우물가에서 장터에서 사람들은 수군댔지요. 지나가면 수군거리는 소리가 멈췄다가 등을 돌리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그 소리들을 듣되 신경 쓰지 않게 되었지요. 사람들은 결과를 보고 말을 바꾼다. 그렇게 마음먹었습니다. 지금은 비웃어도 내가 이 집을 살려내면 말이 달라질 것이다. 어느 날 마을 이장이 찾아왔습니다. 며느리, 혼자 사는 것도 쉽지 않을 텐데 혹시 도움이 필요하면 말하시오. 이장의 말은 진심이었지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아직은 괜찮습니다. 그래도 여자 혼자 종가를 지키기는 어려울 텐데 제가 나가면 이 집은 완전히 끊깁니다.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종가는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니라 조상을 모시는 곳입니다. 제가 여기 있는 한 제사는 끊기지 않습니다. 이장은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 마음만은 진짜로구려. 힘내시오. 이장이 돌아간 뒤 홀로 마당에 섰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지요. 저녁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곳간으로 갔습니다. 문을 열자 쌀독이 보였지요. 반쯤 비어 있었습니다. 이대로 가면 겨울을 넘기기 힘들 것 같았습니다. 논을 살려야 한다. 마음먹었습니다. 쌀이 나와야 이 집이 산다. 그날 밤 오래된 문서들을 꺼내 살폈습니다. 종가에 딸린 논의 위치와 크기가 적혀 있었지요. 대부분 오랫동안 방치된 땅들이었습니다. 이 땅들을 다시 읽으면 된다. 종이에 계획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놈부터 손볼 것인지, 씨앗은 어디서 구할 것인지, 품은 어떻게 구할 것인지 하나하나 적었지요. 촛불이 깜빡였습니다. 밤은 깊어갔습니다. 하지만 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상복을 벗고 일하기 편한 옷으로 갈아입었지요. 머리를 단정히 묶고 집신을 신었습니다. 그리고 집을 나섰습니다. 사람들이 쳐다보았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지요. 하지만 고개를 들고 걸었습니다.
종가의 논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날부터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혼자였지만 혼자가 아니었지요. 지켜야 할 것이 있었고 이뤄야 할 목표가 있었습니다. 이 집은 내가 지킨다. 그것은 정이 아니었습니다. 책임이었고 계산이었으며 무엇보다 자신의 선택이었습니다. 첫 제삿날이 다가왔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석 달째 되는 날이었지요. 사흘 전부터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혼자 지내는 제사였지만 허투루 할 수 없었습니다. 장을 보러 장터에 갔습니다. 돈이 넉넉하지 않았지요. 한참을 고민하다 생선 한 마리, 두부 한 모, 나물 조금을 샀습니다. 제사상에 올릴 최소한의 것들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생선을 손질하고 나물을 다듬고 밥을 지었지요. 손이 거칠어졌지만 정성만큼은 예전과 다름없었습니다. 제삿날 저녁이 되었습니다. 사랑채에 상을 차렸습니다. 촛불을 켜고 향을 피웠지요. 그리고 혼자 절을 올렸습니다. 사람은 없었습니다. 친척들은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연락조차 없었지요. 마을 사람들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넓은 사랑채에 혼자였습니다. 밥은 초라했습니다. 국은 묽었지요. 생선도 작았고 나물도 몇 가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상은 차려졌습니다. 상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절을 올렸지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큰 절을 올리는 동안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당신은 이 집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속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릅니다. 제사가 끊기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절을 마치고 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촛불이 흔들렸지요. 어둠 속에서 그림자가 춤을 추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제사 음식을 거두고 밥을 덜어 혼자 먹었지요. 맛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 먹었습니다. 설거지를 하며 깨달았습니다. 제사가 끊기면 종가는 이름만 남는다. 그것을 알기에 혼자라도 제사를 지낸 것이지요. 사람들이 오지 않아도 상이 초라해도 제사는 지켜져야 했습니다. 그날 밤 잠들지 못했습니다. 안채 마루에 앉아 달을 바라보았지요. 달은 밝았지만 마음은 어두웠습니다. 외로웠습니다. 처음으로 외롭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길이 맞는 것일까? 의심이 스멀스멀 올라왔지요. 혼자서 이 집을 지킬 수 있을까? 하지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포기하면 정말 끝이다. 일어나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앞에 앉아 종이를 꺼냈지요. 그리고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 집을 살리는 방법. 첫 줄에 그렇게 적었습니다. 첫째, 논을 살린다. 둘째, 곡간을 채운다. 셋째, 제사를 지킨다. 하나하나 적어 내려갔지요. 적다 보니 마음이 조금 가라앉았습니다. 막연한 불안이 구체적인 계획으로 바뀌었습니다. 논을 살려야 쌀이 나온다. 쌀이 나와야 곡간이 찬다. 곡간이 차야 제사를 제대로 지낼 수 있다. 모든 것은 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일찍 일어났습니다. 어제의 외로움은 사라지고 없었지요. 대신 단단한 결심만 남아 있었습니다. 곡간으로 가서 오래된 문서들을 꺼냈습니다. 종가에 딸린 논의 위치가 적힌 문서였지요. 종이는 누렇게 바랬지만 글씨는 또렷했습니다. 앙골 논 5마지기, 웃말 논 3마지기, 아랫말 논 2마지기. 모두 합하면 10마지기였습니다. 적지 않은 땅이었지요. 하지만 오랫동안 방치되어 잡초만 무성했습니다. 이 논들을 다시 살려야 한다. 문서를 들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첫 번째로 찾아간 곳은 앙골 논이었습니다. 마을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있었지요.
논에 도착하자 한숨이 나왔습니다. 잡초가 사람 키만큼 자라 있었습니다. 논둑은 무너져 있었고 물길은 막혀 있었지요. 몇 해 동안 손을 대지 않은 것이 분명했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한다. 다짐했습니다. 그날부터 매일 논으로 나갔습니다. 해가 뜨면 집을 나서고 해가 지면 돌아왔지요. 혼자서 잡초를 베고 논둑을 쌓고 물기를 냈습니다. 일은 고됐습니다. 손에 굳은 살이 박였지요. 등은 휘고 다리는 붓고 얼굴은 까맣게 탔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사를 지키려면 논을 살려야 한다. 그 생각 하나로 버텼습니다.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오면 온몸이 쑤셨습니다. 밥을 먹을 힘도 없었지요. 하지만 밥을 먹고 다음 날을 준비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났습니다. 앙골 논의 잡초가 모두 사라졌습니다. 논둑이 다시 세워졌지요. 물길이 뚫렸습니다. 논 한가운데 서서 자신이 일군 땅을 바라보았습니다. 뿌듯했지요. 처음으로 무언가를 이뤄낸 기분이었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 집은 반드시 살아난다. 논을 정리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곳간을 뒤지다 오래된 나무 상자 하나를 발견했지요.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상자를 열자 낡은 문서들이 나왔습니다. 종가의 땅 문서였습니다. 하나하나 펼쳐보니 조상 대대로 내려온 농과 밭의 내력이 적혀 있었지요. 어떤 땅은 3대 전부터, 어떤 땅은 5대 전부터 종가의 것이었습니다. 그중 한 장의 문서가 눈에 띄었습니다. 본가 뒷산 아래 논 7마지기. 몰랐던 땅이었습니다. 문서를 자세히 읽어보니 물이 좋고 햇볕이 잘 드는 논이라고 적혀 있었지요. 이런 땅이 있었구나. 문서를 품에 안고 그 논을 찾아갔습니다. 뒷산 아래로 한참을 걸어가자 넓은 논이 나타났지요. 역시 잡초가 무성했지만 땅은 기름져 보였습니다. 물길도 가까이 있었습니다. 이 논을 살리면 쌀이 많이 나올 것이다.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마을로 돌아오는 길에 누군가 불렀습니다. 며느리. 돌아보니 친척 한 명이었지요. 남편의 사촌 형이었습니다. 뭐하러 거기 갔었소? 논을 보러 갔습니다. 혹시 뒷산 아래 논 말이요? 예, 그렇습니다. 친척은 씩 웃었습니다. 그 논 말이요. 내가 사겠소. 적당한 값을 주겠소. 어차피 며느리 혼자서 농사 지을 수도 없을 테고.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지요. 팔지 않습니다. 왜 그러시오? 좋은 값을 주겠다는데. 그 논은 조상 대대로 내려온 땅입니다. 팔 수 없습니다. 친척의 얼굴이 굳었지요. 고집은 어쨌든 생각해 보시오. 혼자서는 못 지킵니다. 친척은 그렇게 말하고 가버렸습니다.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떠올렸습니다. 땅을 팔면 당장은 돈이 생긴다. 현실적으로는 그것이 쉬운 길이었지요. 하지만 땅을 팔면 종가는 정말 끝이다. 땅이 있어야 농사를 짓고 농사를 지어야 쌀이 나오고 쌀이 나와야 집안이 유지됩니다. 땅을 잃는 것은 종가의 뿌리를 잃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날 밤 친척 여러 명이 한꺼번에 찾아왔습니다. 모두 논을 팔라는 이야기였지요. 며느리 현실을 봐야 하오. 혼자서 10마지기가 넘는 논을 어떻게 짓겠소? 팔아서 돈을 만들고 편히 사시오. 우리가 사면 가족 안에서 땅이 도는 거니 나쁠 것도 없지 않소? 그들의 말을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지요. 어르신들 말씀 이해합니다. 하지만 저는 팔지 않겠습니다. 이 땅은 팔 땅이 아닙니다. 다시 살려야 할 땅입니다. 여자라서 못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해보지도 않고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친척들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지요. 그럼 어디 한번 해보시오. 하지만 나중에 후회해도 모르오. 그들이 돌아간 뒤 홀로 땅 문서를 다시 꺼내 보았습니다. 누렇게 바랜 종이 위에 조상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지요. 이 땅은 내 것이 아니다. 깨달았습니다. 조상들이 지켜온 것을 내가 잠시 맡은 것뿐이다. 함부로 팔 수 없다. 그것은 책임감이었습니다. 그리고 자부심이기도 했지요. 다음 날부터 뒷산 아래 논을 일구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잡초를 베었지요. 하루 종일 일해도 논의 반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매일 나갔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잡초가 사라졌습니다. 2주일이 지나자 논둑이 정리되었지요. 한 달이 지나자 물길이 뚫렸습니다. 그 과정을 지켜본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저 여자 정말 혼자서 하네. 대단하긴 한데 농사가 되겠어? 말들을 들었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남의 말이 아니라 자신이 무엇을 이뤄내느냐였지요. 어느 날 저녁 논에서 돌아오는 길에 이장을 만났습니다. 며느리, 그 논 정말 혼자 일구는 거요? 대단하오. 하지만 농사는 논을 일구는 것만으로는 안 돼요. 씨앗은 어쩌고, 모내기는 어쩌고, 김매기는 어쩌려고. 이장의 말이 맞았습니다. 한 가지씩 해나가겠습니다. 혼자서? 처음에는 혼자일지 몰라도 결국에는 도와주는 사람이 생길 것입니다. 무슨 근거로? 사람들은 결과를 보고 판단합니다. 제가 해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 생각이 바뀔 것입니다. 이장은 한참 바라보았지요.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마음이면 되겠구려. 혹시 씨앗이 필요하면 말하시오. 감사합니다. 이장이 돌아간 뒤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지요.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였습니다. 팔지 않기로 한 것이 맞다. 확신했습니다. 이 땅은 반드시 다시 숨쉬게 할 것이다. 봄이 왔습니다. 모내기 철이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모두 논으로 나가 모를 심었습니다.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씨앗은 이장에게서 얻었지요. 품앗이로 갚기로 했습니다. 모판을 만들고 씨를 뿌렸습니다. 매일 물을 주고 정성스럽게 키웠지요. 한 달 뒤 모가 자랐습니다. 이제 논에 심을 차례였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지요. 혼자서는 모내기를 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부지런해도 한 사람의 손은 한계가 있었습니다. 품을 구하러 다녔습니다. 모내기 좀 도와주실 수 있습니까?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차가웠지요. 여자가 농사를? 우리가 왜 도와줘야 하오? 종가가 망했는데 무슨 농사를 짓는다고. 시간 낭비하지 마시오. 한 사람, 두 사람, 10사람. 모두 거절했습니다. 낙담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혼자서 할 방법을 찾기 시작했지요.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습니다. 모를 한 포기씩 심었습니다. 허리는 끊어질 듯 아팠지요. 손은 물에 불어터졌습니다. 다리는 진흙에 빠져 움직이기조차 힘들었습니다. 하루 종일 일해도 논의 10분의 1도 끝나지 않았지요. 이러다가는 모내기 철을 놓친다. 조급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지요. 마을 사람들은 그런 모습을 보며 비웃었습니다. 봐라, 여자가 농사를 짓겠다더니 젖꼴이네. 혼자서 열맞이기를 심겠다고? 웃기는 소리지. 괜히 고생만 하다가 결국 포기할 거야. 우물가에서, 길가에서 사람들은 수군댔지요. 어느 날 한 아낙네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며느리, 그만두는 게 어때요? 보기에 안쓰러워요. 고개를 들었습니다. 땀과 진흙으로 범벅이 된 얼굴이었지만 눈빛만은 흔들리지 않았지요.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끝까지 할 것입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세요? 종가가 뭐라고? 종가가 아닙니다. 제가 선택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시작했으면 끝을 봐야 합니다. 안악내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쓰러지듯 누웠습니다. 온몸이 쑤시고 아팠지요. 밥을 먹을 기력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는가? 스스로에게 물었지요. 돈을 위해서? 아니다. 명예를 위해서? 그것도 아니다. 그럼 무엇 때문인가? 한참을 고민하다 깨달았습니다. 나를 위해서다. 자신을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여자라서 못한다는 말을 깨고 싶었지요. 혼자라서 안 된다는 편견을 부수고 싶었습니다. 나는 할 수 있다. 그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다음 날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새벽에 논으로 나갔는데 누군가 먼저 와 있었지요. 나이 든 할머니 한 분이었습니다. 누구십니까? 물었습니다. 나 그냥 지나가다가. 할머니는 씩 웃으며 모를 심기 시작했지요. 혼자 하면 힘들잖아. 내가 좀 도와줄게.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하지만 참았지요. 대신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됐어, 됐어. 일이나 하자. 둘이서 일하니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해가 질 무렵 논의 절반이 끝났지요. 이튿날도 할머니가 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아낙네 한 명이 더 왔지요. 우리도 도와줄게요. 사흘째에는 4명이 왔습니다. 나흘째에는 6명이 왔지요. 사람들은 말없이 일을 도왔습니다. 고집과 노력을 본 것입니다. 일주일 만에 모내기가 끝났습니다. 마지막 모를 심고 나서 논 한가운데 서서 사람들에게 깊이 절을 올렸지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할머니가 손을 저었습니다. 은혜는 무슨? 내가 열심히 하니까 도와준 거야. 맞아요. 처음엔 무모하다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진심이더라고요. 혼자서 저렇게까지 하는데 우리가 모른 척 할 수는 없잖아요. 사람들의 말에 또다시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와 마루에 앉아 논을 바라보았지요. 모가 심어진 논은 푸르렀습니다. 욕을 먹어도 물러서지 않았다. 떠올렸습니다. 그 고집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그것은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근거 있는 판단이었고 끝까지 밀고 나간 의지였지요. 이제 시작이다. 가을이 되면 쌀이 나온다. 그때부터 진짜 시작이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습니다. 논의 벼가 황금빛으로 익어갔지요. 매일 논을 돌아보았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벼 이삭을 보며 가슴이 벅찼습니다. 드디어 추수를 한다. 오랜 기다림의 끝이었습니다. 추수철이 되었지요. 이번에도 마을 사람들이 도와주었습니다. 봄에 모내기를 도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번에도 혼자 할 수는 없잖아. 우리가 도와줄게. 사람들은 웃으며 낯을 들었지요. 사흘 동안 추수가 이어졌습니다. 벼를 베고 묻고 타작을 했지요. 마당에 쌓인 벼단을 보며 감격했습니다. 이게 내가 지은 쌀이다. 생전 처음 농사를 지어 거둔 결과물이었습니다. 쌀을 거두고 나니 10가마니가 나왔지요. 많은 양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종가의 불을 살릴 만큼은 되었습니다. 도와준 사람들에게 쌀을 나눠주었지요. 이것 받으세요. 제가 드릴 수 있는 건 이것밖에 없습니다. 아이고, 이걸 왜? 도움을 받았으니 갚아야지요. 사람들은 쌀을 받으며 흐뭇해했습니다. 첫 농사치고는 잘 됐네. 내년에는 더 많이 나올 거야. 종가가 다시 살아나는구먼. 칭찬의 말들이 이어졌지요. 남은 쌀을 꽃간에 넣었습니다. 반쯤 비어있던 쌀독이 다시 차올랐지요.
그것을 보며 깊이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제 겨울을 날 수 있다. 그날 저녁, 오랜만에 푸짐한 저녁을 차렸습니다. 햅쌀로 밥을 짓고 김치와 나물을 꺼냈지요. 혼자 먹는 밥상이었지만 마음만은 풍족했습니다. 밥을 먹으며 깨달았습니다. 이 집이 다시 살아나고 있다. 그것은 단순히 쌀이 들어왔다는 의미가 아니었지요. 종가가 다시 숨을 쉬기 시작했다는 뜻이었습니다. 다음 날 큰 결심을 했습니다. 종가의 대문을 열기로 한 것이지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대문은 줄곧 닫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드나들지 않았고 찾아오는 이도 없었지요. 대문은 종가의 쇠락을 상징하는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대문 앞에 섰습니다. 오래되고 낡은 대문이었지요. 빗장에는 녹이 슬어 있었습니다. 천천히 빗장을 열었습니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지요. 그리고 대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햇빛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맑은 공기가 들어왔지요. 이 집 아직 살아 있습니다.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에는 굳은 의지가 담겨 있었지요. 대문이 열린 것을 본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멈춰 섰습니다. 저 집 대문이 열렸네. 종가가 다시 문을 연 거야? 며느리가 해냈구만. 사람들은 놀라워했습니다. 끝났다고 생각했던 집이 다시 살아난 것이지요. 며칠 뒤 이장이 찾아왔습니다. 며느리, 대문 연 거 잘했어. 이제 종가답게 되어가는구려. 하지만 앞으로가 더 중요하오. 이 집을 계속 지켜나가야 하오. 그러겠습니다. 이장은 만족스러운 얼굴로 돌아갔지요. 그날 밤 열린 대문을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달빛이 대문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쌀이 들어왔으니 이제 곡간을 더 채워야 한다. 논을 더 늘려야 한다. 제사를 제대로 지내야 한다. 해야 할 일이 산더미였습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지요. 나는 해낼 수 있다. 한 해 동안 농사를 지으며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혼자서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지요. 며칠 뒤 처음으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이웃 마을의 아낙네였지요. 소문 듣고 왔어요. 종가가 다시 살아났다면서요? 대단하세요. 여자 혼자서 종가를 지키다니. 아낙네는 진심으로 감탄했습니다. 들어오시지요. 손님을 안으로 들였습니다. 오랜만에 사랑채에 사람의 기척이 생겼지요. 차를 끓여 대접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손님이 돌아간 뒤 사랑채를 둘러보았습니다. 이 집에 다시 사람이 드나들기 시작했다. 작은 변화였지만 큰 의미가 있었지요. 그날 이후로 가끔씩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이웃 마을 사람들도 있었지요. 종가가 다시 살아났다는 소문이 퍼진 것입니다. 찾아오는 사람들을 정성껏 대접했습니다. 많은 것을 내놓을 수는 없었지만 마음만은 진심이었지요. 그렇게 가을이 깊어갔습니다. 어느 날 저녁 곡간 앞에 섰습니다. 문을 열자 쌀독이 보였지요. 올해 수확한 쌀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들어온 쌀이다. 쌀을 한 움큼 집어 손에 올렸습니다. 햅쌀의 윤기가 돌았지요. 이 쌀이 이 집을 살렸다.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땅에 대한, 하늘에 대한, 그리고 도와준 사람들에 대한 감사였지요. 내년에는 더 많이 거둬야겠다. 그래야 이 집이 완전히 다시 선다. 겨울이 지나고 다시 봄이 왔습니다. 작년보다 더 많은 논을 준비했지요. 윗말 논과 아랫말 논까지 모두 일구었습니다. 열맞이기가 넘는 땅이었습니다. 이번에는 품을 구하는 것이 어렵지 않았지요. 작년에 농사를 성공시킨 것을 본 사람들이 먼저 도와주겠다고 나섰습니다. 올해는 우리가 도와줄게. 작년보다 더 많이 수확할 거야. 사람들의 말에는 믿음이 담겨 있었지요.
모내기가 순조롭게 끝났습니다. 여름 내내 논을 돌보았지요. 작년보다 경험이 쌓여 일이 수월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친척들이 하나둘 다시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지요. 작년에 논을 사겠다고 했던 사촌형이 먼저 찾아왔습니다. 며느리, 그동안 어떻게 지냈소? 소문 들었소? 작년에 농사가 잘 됐다면서? 예, 그럭저럭 됐습니다. 사촌형은 집안을 둘러보았지요. 작년과는 달리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곳간도 차 있고 마당도 깨끗했습니다. 제법이구려. 올해는 더 잘 되겠소? 그런데 말이요. 혹시 일손이 필요하면 말하시오. 내가 도와줄 수 있소. 잠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작년에는 논을 팔라고 했던 사람이었지요. 감사합니다만 괜찮습니다. 일손은 마을 분들이 도와주십니다. 걱정 마십시오. 사촌형은 머쓱한 얼굴로 돌아갔습니다. 며칠 뒤에는 장례 때 재산 이야기를 했던 친척들이 여럿 찾아왔지요. 며느리, 오랜만이요. 집안이 잘 돌아가는 것 같아 다행이요. 혹시 제사 지내는데 어려움은 없소? 필요한 게 있으면 도와주겠소. 차를 내왔습니다. 어르신들, 작년에는 제사에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왜 지금 관심을 가지십니까? 친척들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요. 그게 그때는 상황이 어려워서 상황이 좋아지니 돌아오신 겁니까? 그런 게 아니라 어르신들 진심으로 종가를 걱정하신다면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 집은 이미 제가 지키고 있습니다. 말은 단호했습니다. 친척들은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돌아갔지요. 그 뒤로도 친척들이 계속 찾아왔습니다. 모두 비슷한 이유였지요. 종가가 다시 일어서는 것을 보고 관심을 보인 것입니다. 하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집이 어려울 때는 없었다. 잘 될 때만 나타나는 사람들이다. 그런 사람들을 받아들일 수는 없었지요. 어느 날 큰어른이 직접 찾아왔습니다. 며느리 잘 지내고 있구려. 그동안 수고가 많았소. 혼자서 이 집을 지키느라 고생이 많았을 거요. 하지만 여자 혼자 종가를 관리하기는 어렵소. 이제 우리가 다시 나서야 하지 않겠소?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어르신, 종가를 제대로 운영하려면 집안 어른들이 함께 해야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렇소. 이미 잘 관리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르신, 이 집이 어려울 때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 혼자 논을 일구고 제사를 지내고 집을 지켰습니다. 이제 와서 함께 하자는 말씀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큰어른의 얼굴이 굳었지요. 며느리, 그래도 예의는 지켜야 하지 않겠소? 예의를 먼저 저버린 것은 어르신들이십니다. 사랑채가 조용해졌습니다. 큰어른은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지요. 그리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알았소. 내 뜻대로 하시오. 하지만 언젠가는 도움이 필요할 거요. 그때 가서 생각하겠습니다. 큰어른이 돌아간 뒤 마루에 앉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지요. 집안 어른에게 그런 말을 한 것이 처음이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내가 흔들리면 이 집도 흔들린다. 사람을 먼저 들이는 게 아니라 집부터 단단히 세워야 한다. 그것이 순서였습니다. 가을이 왔습니다. 올해는 작년보다 수확이 많았지요. 25가마니가 나왔습니다. 곡간이 넉넉해졌습니다. 도와준 사람들에게 쌀을 나눠주었지요. 그리고 남은 쌀을 조심스럽게 관리했습니다. 내년에는 더 많이 수확해야 한다. 그래야 종가가 완전히 다시 선다. 계획은 명확했습니다. 논을 늘리고 곡간을 채우고 종가의 뼈대를 단단히 세우는 것이었지요. 사람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3년이 흘렀습니다. 이제 마을에서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지요.
혼자 힘으로 종가를 일으켜 세웠다는 소문이 멀리까지 퍼졌습니다. 노는 계속 늘어났습니다. 이제는 20마지기가 넘었지요. 해마다 수확이 좋았고 고가는 항상 차 있었습니다. 제사도 제대로 지냈습니다. 혼자 지내던 제사에 이제는 마을 사람들이 함께 참석했지요. 상도 풍성해졌습니다. 종가의 대문은 항상 열려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드나들었고 집안은 활기를 되찾았지요. 하지만 문제가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법적으로 종가의 주인이 누구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관아에서 관리가 찾아왔지요. 이 집의 호주가 누구입니까? 종손께서 돌아가신 지 3년이 넘었습니다. 후사가 없으니 호적을 정리해야 합니다. 관리를 맞이했습니다. 제가 이 집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하는 것과 주인은 다릅니다. 법적으로는 친족 중 누군가가 호주가 되어야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친척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지요. 며칠 뒤 친척들이 모였습니다. 호주 자리를 놓고 다투기 시작한 것입니다. 내가 학렬로 보면 위니 내가 호주가 되어야 하오. 무슨 소리요? 나이로 따지면 내가 위요. 종손의 사촌이 내가 아니오? 친척들은 서로 주장했지요. 그 광경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3년 전 장례 때와 똑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집이 아니라 자리를 탐하는 사람들이었지요. 관리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이 집을 실제로 관리해 온 사람이 누구입니까? 지난 3년간 논을 일구고 제사를 지내고 집을 관리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친척들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지요. 그건 며느리가. 한 친척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집의 주인은 며느리 아닙니까? 관리의 말에 친척들이 술렁거렸지요. 여자가 어떻게 종가의 호주가 됩니까? 그건 법도에 어긋납니다. 종가는 남자가 이어가는 것입니다. 친척들이 반대했습니다. 관리는 천천히 말했지요. 법은 실상을 따릅니다. 이름만 있고 실속이 없는 호주보다 실제로 집을 지켜온 사람이 주인입니다. 그리고 바라보았습니다. 며느리, 이 집의 호주가 되실 의향이 있습니까? 잠시 침묵했습니다. 호주가 된다는 것은 단순히 이름뿐이 아니었지요. 법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이 집의 주인이 된다는 의미였습니다. 저는 며느리일 뿐입니다. 하지만 이 집을 지켜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호주가 되겠습니다. 제가 이 집을 책임지겠습니다. 대답에 친척들이 웅성거렸지요. 말도 안 되는 소리요. 여자가 종가의 호주라니. 하지만 관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호적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이 집의 호주는 며느리입니다. 관리가 돌아간 뒤 친척들은 불만스러운 얼굴로 하나둘 떠났지요. 종가가 완전히 망했구만. 여자를 호주로 삼다니 조상들이 뭐라고 하시겠소. 그들의 말을 들으며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조상들이 뭐라 하실까? 하지만 조상들도 아실 것이다. 이 집을 지킨 것이 누구인지를. 그날 밤 사당 앞에 섰습니다. 조상들의 위패가 모셔진 곳이었지요.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습니다. 조상님, 제가 이 집의 호주가 되었습니다.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집이 대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키겠습니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촛불이 흔들렸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지요. 그것이 조상들의 대답이라고 믿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삶은 조금 달라졌습니다. 법적으로 호주가 되었지만 하는 일은 똑같았지요. 논을 돌보고 집을 관리하고 제사를 지냈습니다. 하지만 마음가짐은 달랐습니다. 이제 진짜 주인이 되었다. 책임감이 더 커졌지요. 동시에 자부심도 생겼습니다. 여자라서 못한다는 편견을 깼다. 그것이 가장 뿌듯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다르게 보기 시작했지요. 종가 주인이 대단하시네. 여자도 저렇게 할 수 있구먼. 우리 딸도 저렇게 컸으면 좋겠어. 칭찬의 말들이 들렸습니다. 하지만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특별해서 해낸 게 아니다.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낸 것이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선택이다. 5년이 흘렀습니다. 종가는 완전히 다시 일어섰지요. 노는 30 맞이기로 늘어났습니다. 해마다 풍년이 들어 곳간은 넉넉했지요. 제사는 마을의 큰 행사가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습니다. 집도 수리했습니다. 낡았던 기와를 갈고 무너진 담장을 쌓았지요. 대문도 새로 칠했습니다. 종가는 예전의 위엄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새벽에 일어나 논을 돌보았지요. 여전히 손수 제사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여전히 검소하게 살았습니다. 사람들은 물었습니다. 이제 편하게 사셔도 되지 않습니까? 논도 많고 쌀도 많은데 왜 그렇게 고생하십니까? 웃으며 대답했지요. 편한 것과 옳은 것은 다릅니다. 저는 이 집의 주인입니다. 주인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어느 날 젊은 여자가 찾아왔습니다. 이웃 마을에서 시집온 며느리였지요. 주인 어른, 여쭤볼 게 있습니다. 저도 시집살이가 힘듭니다. 어떻게 버텨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 여자를 안으로 들였습니다. 차를 내주고 마주 앉았지요. 무엇이 힘듭니까? 시댁에서 저를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아들을 낳지 못했다고 구박합니다. 여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지요. 잠시 생각하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도 아들이 없습니다. 남편도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는 혼자였습니다. 여자가 놀란 표정을 지었지요. 그런데 어떻게? 참아서가 아닙니다.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스스로를 인정하십시오. 당신이 해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여자는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쉽지 않을 텐데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여자의 손을 잡았지요. 종가는 집이 아닙니다. 선택입니다. 이 집을 지키기로 선택한 것은 저였습니다. 당신도 선택하십시오. 참을 것인지 바꿀 것인지. 여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큰 힘이 되었습니다. 여자가 돌아간 뒤 마당에 섰습니다. 저녁 해가 지고 있었지요. 붉은 노을이 종가를 물들였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렀구나. 떠올렸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5년이 넘었지요. 그 사이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은 것도 있었습니다. 나는 여전히 이 집의 며느리다. 호주가 되었어도 인정을 받았어도 여전히 며느리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주인이기도 하다. 그것이 달라진 점이었지요. 며칠 뒤 제삿날이 왔습니다. 이제 제사는 큰 행사였지요.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였고 친척들도 몇몇 참석했습니다. 제사상은 풍성했습니다. 온갖 음식이 가득했지요. 손수 준비한 것들이었습니다. 제사를 지내며 남편을 떠올렸습니다. 당신은 이 집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해냈습니다. 이 집은 이제 흔들리지 않습니다. 속으로 말했습니다. 제사가 끝나고 사람들이 음복을 나눴지요. 이장이 말했습니다. 주인 어른 대단하십니다. 이 집을 이렇게 일으켜 세우시다니. 저 혼자 한 것이 아닙니다. 마을 분들이 도와주셨습니다. 그래도 시작은 주인 어른이 하셨지요. 이장의 말에 다른 사람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녁이 되어 사람들이 모두 돌아갔습니다. 혼자 사랑채를 정리했지요. 제사상을 치우고 그릇을 닦았습니다. 마지막 그릇을 닦으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달이 밝았지요.
종가의 지붕이 달빛을 받아 빛났습니다. 이 집은 부자가 되지 않았다. 하지만 무너지지 않는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재산은 이어지고 노는 살아있고 대문은 닫히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말한다. 그 집은 며느리가 살렸다고. 하지만 알고 있었습니다. 참아서가 아니다.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끝까지 계산했기 때문이었지요. 이 집을 지키기로 선택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종가는 집이 아니라 선택이다. 그것이 깨달은 진실이었습니다. 마루에 앉아 달을 바라보았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나뭇잎이 흔들렸지요. 하지만 종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 집은 이제 단단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만든 것은 한 여자의 선택이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계산하고 책임을 진 여자의 선택이었지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해가 뜰 것입니다. 내일도 논으로 나갈 것입니다. 내일도 이 집을 지킬 것입니다. 그것이 선택한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유시유종. 시작이 있으면 끝도 있어야 한다. 참은 게 아닙니다. 끝까지 책임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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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겁니다.